우리는 그 속에서 경제 발전을 완성을 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1992년부터는 1991년 내외에서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밀월 관계로 끌어넣으면서 미중 밀월이 그야말로 달콤하게 짝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략 파트너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영을 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간 거예요. 1972년에 반공이 객관화되고 1992년부터 중국이 우리의 최고의 경제 전략 파트너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반공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자유진영의 최전선으로 시작한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가 엄청난 피땀을 흘려서 그걸 지켜온 나라인데 좀 이상해졌는데 상황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정신을 어떻게 가다듬어야지 이런 각성을 하기는커녕 아예 정신을 실종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잘 살아보세는 그 후에 박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부터 한 3, 40년 동안은 뭐가 되냐면 잘 살면 다 돼. 정신줄 놔도 돼. 잘 살면 다 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세가 잘 살면 다 돼로 타락해버렸다고요. 이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지평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현대문명의 특성이 존재해요. 우리는 현대문명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현대문명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장 속에서 홀로 떠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심지어는 묘자리, 납골당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이게 대가족도 없어져. 문중도 없어져. 심지어는 이제 핵가족도 많이들 깨져.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공동체적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도덕이라는 건, 선악의 구분이라는 거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풍습으로. 선악 구분이. 근데 공동체가 다 증발해버리니까 현대문명 속에서. 우리가 전부 한 명 한 명의 무도덕한 자아가 된다고요. 선악 구분이 약해지는 내가 내다라는 자의식 덩어리가 된다고요, 이게. 이러한 무도덕한 자아의 인생 솔루션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현대문명에서 무도덕한 자아로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무도덕한 자아가 되는 이런 지평에서 인생 솔루션이 뭐냐. 우리 자유시민은 여기에서 인생 솔루션을 첫째 하나. 오케이. 내가 도덕관념은 많이 약해져가. 내 선악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오케이. 세상이 다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내가 투표하러 갈 때 내가 그 이제 정치학 용어로는 사회계약이란 말이에요. 투표행위라는 게. 이 투표하러 갈 때 오늘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 그거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오늘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즉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 즉 당사 내안에 대한 내가 고민 좀 할게. 나 선악은 뭔지 모르지만 진실 존중을 내 원칙으로 삼고 당사 내안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다. 왜냐? 오늘 투표로 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대한민국 없애버릴 수 있고요. 모레는 공산사회 결정할 수 있고요. 글표는 집단 자살 결정할 수 있고요. 집단 자살을 거부하는 자를 살해하는 걸 결정할 수 있고요. 투표가 다가 아니에요. 국민 주권이 다가 아니에요. 유권자 주권이 다가 아니에요. 당대 현장에서는. 생명이라는 건 아득한 선배 세대에서 아득한 후배 세대까지 면면이 이어지잖아요. 이 면면부절을 보는 거죠. 생명의 면면부절한
그 생명의 강을 볼 때 당대 사회계약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겠다. 이게 우리 자유시민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문재인 586 헌법 아니랍시고 그거 발가락으로 써갈긴 것 같은 거 조국이가 발표한 그런 헌법에 대해서 픽픽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야, 저것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지금 지방분권 이 해괴 망측한 거를 갖다 붙여? 웃기는 놈들일세? 이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저런 것이 국민투표로 결정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당사 내한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거 뭐예요? NLL 문재인 586 정부가 NLL 뭉개버리고 저기 뭐죠? 저기 DMZ 뭉개버리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분하는 이유가 야, 내가 너희들 저기 너 말이야 내가 2017년에 대선에서 너가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됐기로 손이 네 맘대로 바꾸냐? 선배 세대에 피땀이 어려서 그게 정해져 있는 룰들인데 그걸 대통령 임기 5년 그거 네가 지금 그거 저기 사회계약 유권자 투표에 의해서 받았다고 네가 지금 네 맘대로 다 바꾼다는 거야? 너 당사 무한이냐? 당대 사회계약이 무한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 폭도 아니야 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격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 문명이 사람을 무도덕한 존재로 만들지만 비록 그 무도덕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이 무도덕한 존재를 이제 정치학에서는 리버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 도덕 개념이 없다고요. 이 무도덕한 존재가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까지도 저버리게 되면 이게 개돼지예요. 이 무도덕한 존재가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을 받들어 모시면 이게 건강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이 두 개라고요. 무도덕한 존재 중에서도 지금 저 백모 무도덕해요. 저 절대적 선악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맛이 가 있잖아요. 느끼시지만. 그러면 백모같이 좀 약간 맛탱이가 가 있는 무도덕한 놈이라도 기본적으로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문제가 부닥쳤을 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손해보더라도 내가 진실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진실 존중이거든요. 또한 투표 유권자 행위에 있어서는 내가 당사 내한의 관점에서 선배 세대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배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연속성을 내가 고민하겠다. 이게 당사 내한 관점 아니에요? 저같이 무도덕한 놈도 그 두 가지 이치는 알 수 있다고. 이 이치를 알면 건강 리버럴이고 이 이치마저도 깨버리고 야 진실 어딨어?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 진실은 우리가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인간이 그거 추구할 게 못 돼. 우리는 그냥 서로 눈 맞춰가지고 기분 따라서 돈 벌고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성질 뻗치면은 촛불 들고 나가서 흔들어 깨서 부시고 이러면 그게 인생 최고야. 이렇게 되면 이제 타락 리버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돼지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을 현대 문명의 사람을 무도덕한 존재, 리버럴로 만든다. 근데 이 리버럴을 잘 가르쳐서 혹은 그 사회적 기풍을 잘 만들어서 최소한 진실을 존중할 줄 알고 당사 내한의 그런 삼가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게 현대 문명에 있어서 사회가 유지 발전되는 첩경의 길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자유시민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말로 표현을 근사하게 못하시더라도 이런 걸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태극기도 들고 또 살면서 느껴왔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이 백모 세뇌 탈출을 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 이제 전 지평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관점까지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은 필수고요. 선악 구분, 즉 절대적 도덕관념은 옵션이에요. 이 선악 구분, 절대적 도덕관념을 갖추게 되면 이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리버럴과 보수가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같은 배를 탈 수 있냐? 진실 존중과 당사 내한에서.
그럼 쟤들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 단일 대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정치인들한테 귀 붙잡고 끌어다 놓고 야, 너의 선악 구분은 뭐야? 너의 절대 도덕률은 뭐야? 라고 물으면 저 미친놈 취급할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친놈이냐고요. 미국의 보수 보세요. 절대적 선악 구분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의 보수를 보면. 그래서 보수는 종교 신앙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게 절대적 선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를 핵으로 중심 기둥으로 삼고 그 주변에 저같이 야래꾸리하고 싸납고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는 이런 건강 리버럴들이 주변에 포진을 해서 이게 한 살림을 이루면 쟤들을 깨부셔요. 우리 지향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발전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저기 탄핵에 앞장섰던 뭐 김무성, 유승민유 그 다음에 그거에 저기 그 망치질했던 그 망치 사실은 거기 죽창질이죠. 이게 두들긴 게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도 입만 뻥끗하면 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핵심 개념이 뭔데? 개인 존엄성, 진실 존중이에요. 진실이 경멸받고 개인이 존엄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운영되냐고요. 그러면 진실이 존중받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여성 대통령한테 최태민 악령 씌웠다 최순실 아바타다 이런 인격살인해서 조중동부터 범털 제도권 미디어부터 나서갖고 인격살인해서 땅에 묻어버린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수십 년 감옥 때리고 인민재판으로 거기다 대고 인민재판으로 수백억 벌금 때리냐고요. 이건 진실 존중 존엄 개인을 다 버리고 그냥 인민재판 인격살인 폭도 정치를 한 거예요. 폭도 행태를 보인 거라고요. 입으로 자유민주주의 자기 지지한다 그래서 뭐해? 내가 이거를 반성을 안 하면요, 진짜 아무 진정성이 없는 게 이거 반성 안 하는 고매하신 법조인 헌법재판관 이정미 씨가라 내가 말할게요. 당신들 저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관보다 다를 게 없어. 똑같아. 6.25 때 그 철사쯤 묶여서 끌려 나온 장사하는 사람들, 지주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그거 보고서 야, 저 인민의 적에 돌 던져서 죽여라 그래서 죽창 찌르게 만든 그 인민재판관하고 당신들 다를 게 없어. 대한민국 법복으로 위장하고 대한민국 법정에 앉아서 이거 판결봉을 두들겼다 뿐이지 실제로 그 순간에 당신들 손에 잡힌 거는 당신들이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그 잡힌 거는 그냥 죽창이야. 피 묻은. 그때 당신들 멘탈은 인민재판관 멘탈이야. 그리고 그때 그거를 최순실 아바타니 무슨 저기 최태민 악령 씨였다느니 뭐 세월호 7시간이 어떻다는 둥 뭐 비아그라 그룹섹스가 어떻다는 둥 이따우 소리를 지어내서 지저댄 조중동은 그리고 하루 종일 촛불을 미화해서 선동한 조중동 종편은 그거는 그냥 볼셰비키 빨갱이 흑색 선전 흑색 선동 그 행태랑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그게 입으로 자유민주주의야. 언제? 당신들의 진정성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때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합니다. 저 나경원이 지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2월 10일부터 미국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방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동맹국가가 어디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길들이고 북한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가고 있는데 그래 그걸 이해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러 가야지. 옛날 버전 뭐예요? 2017년 이전 버전의 미국은 뭐예요? 분단체제 유지. 분단체제 아래서의 평화 유지. 그 다음에 미증 밀월이에요. 그게 2017년 이전, 2년 전에 미국의 노선이었다고. 그 노선은 짧게는 1992년 이후로 25년간 유지된 거고요. 2017년까지.
길게는 1972년 이후로 45년간 유지된 노선이에요. 그게 바뀐 거라고. 그럼 미국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갈 거냐 말 거냐부터 고민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얘기하죠. 같이 간다고 결정되면.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 지금 미국에서 주도되고 있는 2018년부터 주도되고 있는 네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지향하는 그거랑 같이 간다라는,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 똑바로 들으셔. 뭐 2월 10일부터 뭐 한 대여섯 명 뭐 긁어 모아서 간다며. 가기 전에 한미동맹 강화하러 가는 건 맞지? 가기 전에 당신들 미국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디 가고 있는지 공부한 다음에 가라고. 가서 개무식 떨지 말고, 개망신 시키지 말고.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흔히 시장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장 강화를 지향해요. 근데 시장 강화라는 건 뭐냐? 제도를 진화시켜서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시장 강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시장은 제도고요. 제도는 철학적 정책에 의한, 정책적 철학에 의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제도를 이 방향으로 틀을 거냐, 이 방향으로 틀을 거냐. 시장이라는 건 인간 욕망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인간 욕망이 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모이고 나니까 이게 분업을 강화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부를 늘리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거든. 그러니까 정부 기업 같은 거 함부로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사기업 많이 육성해 주고 그 사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 공정 경쟁이 뭐냐? 그때 기술이 발달하니까 경쟁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 경쟁의 그 지평이. 그러면 지평에 맞게 제도를 진화시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가 저거예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통신회사가 하나잖아요. AT&T. 그게 미국의 모든 전화를 다 이걸 했잖아요. 1990년 초까지, 그러니까 거의 30년, 20몇 년 전까지. 그런데 인터넷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렇게 통신사가 하나가 되면 망서부터 전화기부터 통신 서비스부터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타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그런 인터넷 서비스, 유튜브 같은 이런 서비스까지 이게 독점화되면 괴물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고민하다가 미국의 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무슨 짓을 했어요? 전화 망회사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벨, 그러니까 전국에 몇 개의 전화회사로 갈라버렸잖아요. 갈라버리고 나서 지향점은 뭐였냐면 망 까는 사람, 전화통신 서비스 하는 사람, 망 서비스 하는 사람, 망에 올라타가지고 부가 서비스 하는 사람, 이 업체, 이거를 다 각 레벨에서 공정 경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이건 제도의 선택 진화죠. 그러니까 제도 진화 관점에서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자유시민의 선택이에요. 이른바 한국에서 정말 못된 짓 한 게 정경련인데, 정경련 및 그 언저리의 먹물이란 것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방임시장 만능주의가 영어로 리버테리언이즘이에요. 시장 방임 만능주의예요. 이거를 리버테리언이즘을 자유주의라고 선전을 해왔다고 지난 10년간. 리버럴리즘이라고. 아주 악랄한 짓을 했어요. 기업 빨아주고 대기업 빨아주고 대기업을 옹호한답시고. 대기업 옹호해도 좋아요. 저도 대기업 좋아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정치 사상의 핵심 용어잖아요. 리버럴이라는 건.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적 세례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점이 무도덕한 개인, 리버럴이에요. 거기서 타락한 리버럴로 갈 거냐, 건강 리버럴로 갈 거냐,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리버럴이라는 것. 그 출발점을 가르치는 개념을 가로채 갖고
방임시장 만능주의를 가리키는 용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찜을 쪄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것들이에요. 정경련 것들. 그 주변에서 나발수하는 먹물들. 반성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1년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1년 지나서부터 딱 데이터 쌓아놓고서 실명 까서 당신 이때 이 발언했지. 당신 이때 이 발언했지. 실명 까서 조질 테니까 1년 시간 줄 테니까 자복하고 반성하시고 정치사상 공부하십시오. 자, 이렇다면 우리 지향은 한마디로 진실존중, 존엄 개인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 발전.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신세계 질서에 동참하는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에 무조건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라 제도 진화의 관점에서 시장 강화.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그럼 우리 전략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건강 리버럴이 단골을 맺고 한살림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살림 이뤄서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 김일성 영생교의 인류 최악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서울 문재인 586 집단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한미 통일 전선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때 우리라는 건 건강 리버럴과 보수가 단골을 맺은 것. 그 단골의 최대 공약수는 뭐냐? 공통지평은 진실존중과 당사내한이다 이거예요. 그 단골의 지향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 강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전술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전술은 뭐냐? 우리는 쟤들처럼 상명하복의 음모적인 그런 그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는 생각할 줄 아는 자유시민이라고요. 따라서 우리 전술은 뭐냐? 이 자유시민들이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게 뭐 태극기 모임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태극기 같이 버스 타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군 ROTC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이선봉 같이 하는 위키 기고자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종교기관, 교회든 사찰이든 성당이든 그런 종교기관 신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서 인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주도형 독립형 동네를 만들어야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런 거 많이 시도되고 있죠. 카톡방, 밴드. 그거 하나하나가 소중한 동네예요. 이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카톡 밴드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위에 더 올라타서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서 그렇게 자기주도형 동네들을 만들고 그 동네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2020 총선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압력을 넣고 유의미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의 전술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의 지평, 관점, 지향, 전략, 전술의 장광설을 또 풀었냐. 약 오르잖아요. 문재인 586 집단이 저희를 한 마리에 2,600원짜리로 대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약 오르니까 야 우리도 인간이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거를 한번 다시 되돌이켜서 마음을 정리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